시계 바늘이 오전 6시 30분을 가리키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귓가를 때립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코끝을 찌르는 건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입니다. 보통의 남편들이라면 맛있는 냄새 하며 행복하게 기지개를 켜겠지만 저는 이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아내 지연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합니다. 식탁 위는 이미 빈틈이 없습니다. 다 찌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봉밥 옆으로 소고기, 묵고기 김을 내뿜고 있고 그 주위를 8가지 반찬이 성벽처럼 에워싸고 있습니다. 육전 잡채, 나물 무침 3종류, 멸치볶음, 그리고 메인 요리인 삼겹살 구이와 장어 양념구이가 번들거리는 기름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자기야, 일어났어? 얼른 앉아. 오늘은 기력 회복에 좋은 장어랑 삼겹살 좀 구웠어.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가 활기차지. 지연의 얼굴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의도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30년 평생 아침을 먹지 않았던 제 위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식탁은 정성 어린 밥상이 아니라 매일 아침 치러야 하는 가혹한 고문이자 전쟁터입니다. 지연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종종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로망은 결혼하면 남편한테 매일 아침 따뜻한 팔첩 반상을 차려주는 거야.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을 먹고 출근하는 남편 뒷모습을 보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었어. 그대는 그저 그 마음이 예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연아, 나는 아침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하루 종일 힘들어해. 차라리 그 시간에 30분 더 자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보약이야. 여행을 가서도 저는 호텔 조식 대신 늦잠을 택했고 지연은 그런 저를 보며 웃어넘겼습니다. 심지어 상견례 자리에서 제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아침 안 먹어서 손 갈 것 없으니 저녁이나 잘 챙겨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녀는 분명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의 문을 나선 순간부터 지연의 기억 속에서 그 약속들은 삭제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아침 밥상은 단순히 음식을 주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완벽한 아내, 현모양처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첫몇 달은 정성을 봐서라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아침부터 기름진 장어와 삼겹살을 밀어 넣은 위장은 오전 내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책상에 앉자마자 소화제부터 찾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회사에서의 사회생활이었습니다. 아침을 과하게 먹으니 점심시간이 되어도 식욕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장대리,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라고 물을 때마다 속으로는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한두 번 피하다 보니 자연스레 팀 내에서 혼자 노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오후엔 쏟아지는 식곤증과 소화불량 때문에 업무 효율은 바닥을 쳤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하고 지연에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나 정말 진심으로 부탁할게. 아침밥 안 차려줘도 돼. 아니, 제발 차리지 말아줘. 나 아침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야.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내 몸이 못 견디겠어. 그 순간 지연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통곡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해? 나는 당신 건강 생각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건데 내 정성이 그렇게 우스워? 내가 아침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낙인데 당신은 지금 내 행복을 빼앗겠다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뭘 위해서 살아야 해? 대화는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녀에게 제 위장의 고통은 사랑을 거부하는 행위로 치부되었고 저는 순식간에 아내의 헌신을 몰라주는 나쁜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저는 생존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로 늦잠 작전입니다. 평소보다 알람을 늦게 맞추고 아내가 깨워도 미동도 하지 않다가 출근 20분 전에서야 화들짝 놀라며 일어나는 척을 했습니다. 어이쿠, 지연아, 나 늦었어. 밥 먹을 시간이 없네. 나 바로 나갈게.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허둥지둥 집을 나서는 제 뒷모습을 보며 지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아침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빈속으로 운전하며 느끼는 상쾌한 공기는 마치 자유의 향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집요하고 강력했습니다. 작전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지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환한 미소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묵직한 가방 하나가 들려졌습니다. 자기야, 자기가 잠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깨우지 않기로 했어. 대신 회사 가서 먹으라고 도시락 싸놨어.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랑 전 위주로 담았으니까 꼭 챙겨 먹어. 가방 안을 열어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락통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단짜리 거대한 찬압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 식탁에 차려지던 팔첩 반상이 고스란히 통 안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식지 말라고 보온팩까지 꼼꼼히 챙겨 넣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저는 차 안에서 이 엄청난 양의 음식을 처리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회사 쓰레기통에 버리자니 양심이 가책을 느꼈고, 그렇다고 먹자니 몸이 거부했습니다. 결국 출근길 차 안에서 눈물을 머금고 식어버린 장어를 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집착인가? 지연이 차려주는 아침 식사는 분명 객관적으로 보면 정성입니다. 많은 남편이 부러워할 만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정성을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의 아침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매일 아침이 생존의 갈림길입니다. 과연 우리는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 평행선을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 지연의 관심이 온통 그곳으로 쏠리는 날만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오늘도 제 차 뒷좌석에는 묵직한 4단 도시락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근길에 소화제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차를 세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방적인 배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내의 로망을 지켜줘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할까요? 부부를 위한 현실적인 솔루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